뉴스쿨 채널이 드디어 5,000명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뭐 5만 명, 50만 명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응원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쿨이 지향하는 거는 그 실천적 지혜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학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탁상 공론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그 관점을 통해서 적용해 보기도 하고 해석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도 하는 거, 생활의 삶의 기술이 되기도 하는 거, 이게 뉴스쿨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실천적 지혜로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놓여 있고 또 어려운 시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 뒤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까미의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저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소설의 첫 문장이 유명하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소설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의 세계에서는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마 장례식에 참여 후에 그가 벌이는 일상적 삶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1부의 마지막에 우발적 살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제 죽이게 되고 2부가 되면은 재판에 회부된 메르소가 법정에서 취조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1부와 2부의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의 살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2부의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사의 이제 취조에 의해서 굉장히 그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처럼 이야기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이방인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까미는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부조리의 철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게 원래 원어 프로에서는 어처구니 없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부조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부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작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면은 이 재판은 살인에 대한 재판이죠.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그 살인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엄마가 죽은 날 장례식에 참여했던 주인공 메르소가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 즉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습적인 양태, 생활의 양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바로 그 명목으로 법정에서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성 자체가 악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상이 각인되면서 메르소의 악마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도덕적 행위, 그것이 꼭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 정확하게 없죠. 장례식장에서 우느냐 안 우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엄마 장례식장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즉 관습적인 삶을 따르지 않는 개인 언제든지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법정에서 그 검사가 작정을 하고서 메르소를 아주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살인자로 처음에 결론을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결론에 따라 가지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아주 촘촘한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1부를 보지 않고 2부만 보게 되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그 검사가 메르소를 취조한 그 내용만 보게 되면 이 메르소는 정말 천인공노할 놈이고 아주 악마 같은 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작품을 전체로 본 사람들은 검사의 그 치밀한 아주 논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작정을 해놓고 범죄자로 이 사람을 만들 생각을 하고 취조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뭐 법인 사람도 죄인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의 무거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또 법정이기도 하다. 이게
까미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부조리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주인공이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증언자들이 있는데, 그 증언자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메루소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과는 상관없이 말의 논리를 잘 구성함으로써 그를 의도한 어떤 살인자로 이렇게 몰아붙임으로써 사형을 선고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부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 삶의 실제적인 진실, 존재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세상사, 그것 자체가 존재의 폭력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괴상한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현실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현실을 해석해 보기도 하고, 이 부조리극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방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얘기를 나의 이야기로, 또 언제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수용하면서 예비적으로 미리 훈련해 보는 것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 극을 이렇게 보면서 현실에서 이런 얘기는 없나,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 한국 정치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둘러싼 여러 일련의 일들이 정말 부조리 이방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재명이라는 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악마된 사람이 있을까? 난 저는 이런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김대중 대통령 그 사람을 무조건 악마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악마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쭈뼛쭈뼛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봤거든요. 말갱이라든가 뭐 전라도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 그 사람의 실체가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그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련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었던 일보다도 더 심하다. 이분은 행정가로 등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된 분인데, 이 행정가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어떤 통합을 이룩하고 또 삶의 실질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걸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뭐 형수에게 욕을 했다는 등 이런 식의 굉장히 잡스러운 구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악마처럼 이제 만들어버리고, 그게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전도시키는 그런 거였고, 또 이분이 야당 정치인으로서 엄청나게 시달렸잖아요. 딱 표적으로 어떤 대상을 딱 그 사람을 사냥하려고 마음먹어서 국가 권력이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 몇 년 동안 받았던 그 검찰 압수수색만 해도 뭐 200번이 넘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나오면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그 사람을 기소하고 또 기소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권력의 모습을, 국가폭력의 모습을 오랫동안 시민들이 봐오면서, 이제는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시선을 이제는 이 국가폭력이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 평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 거.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오히려 신기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게다가 암살 사건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암살 사건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특혜를 얻어가지고 병원 어떻게 갔느냐, 그 본질이 아닌 주변부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행태를 오랫동안 보아왔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그런 잣대를 그 자신에게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수가 돌아와도 이재명 대표에게 했었던 그런 방식의 폭력이면서 동시에 군중의 폭력이기도 하고 시대의 폭력이기도 한, 늘 실천적 지혜로서의 문화, 철학을 공부하고 훈련했던 저로서는 상당 기간 있었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문학적인 텍스트로서 읽혔고, 사회와 우리 삶,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보는 텍스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